안녕하세요. 네, 착한부동산연구소 남권현 소장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튜브에 올렸던 내용들 그대로 해가지고 차근차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금융자산관리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파트로서 해가지고 자산관리 기초, 종잣돈 모으는 예금 상품 이야기거든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저금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뭐냐면은 조금 저축을 해가지고 섬에 어떤 그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잣돈 모으는 방법 중에서 예금 상품을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투자 시 고려 사항에 따른 금융 상품의 선택 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할 것이냐, 3년까지 할 것이냐, 5년에서 7년까지 할 것이냐, 7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꾸준히 할 거냐에 따라서 또 틀리고요.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수익, 즉 투자 성향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수익을 추구할 것이냐, 안정을 추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투자 시 고려 사항에 따른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품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시 고려 사항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자기가 투자 성향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투자 목표가 있어야 되고 투자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더 볼까요? 일단은 투자 기간에 따라서 만약에 1년 이내짜리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CMA라든지 MMDA라든지 MMF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요. 또 한번 보면은 CD, RP 표지엄 이러고 CP, 그 다음에 단기 회사채, 단기 펀드, 스와프, 정기 예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볼 거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보통 3년 이내 정도 하게 되면은 요런 쪽 1년에서 3년 정도 본다면은 여기 적립식 펀드라든지 배당주 펀드, 그 다음에 정기적금, 그 다음에 출자금, 예탁금, 청약저축, 부금 이런 것들이 많이 쓰게 되죠. 지금 부동산 중에서 아파트가 광풍이 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약저축이나 이런 것들 좀 관심이 많겠고요. 출자금이나 예탁금 이런 거는 사실은 관심들이 없습니다. 가장 안정성을 추구하는 분야가 청약저축이나 부금인데 정기적금도 있지만 차라리 정기적금보다는 출자금이 좀 위로 올라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정기적금하고 예탁금은 수준이 좀 비슷한 수준이고요. 출자금이라는 것이 좀 더 위에 업그레이드 된다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배당주 펀드 같은 경우 있죠.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당주 펀드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있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정도를 배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배당하기 전까지 3일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전까지 3일 전에 만약에 삼성전자 펀드를 주식을 산다 그렇게 되면은 배당 기일 딱 맞춰가지고 그 이후에 가가지고 일정 배당금을 받게 되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배당을 받는 방법인데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노리는 배당주 펀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식 펀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매달 얼마씩 돈을 내는 거예요. 매달 얼마씩? 그럼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주가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올 초에 4월달에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 2, 3월달 많이 떨어졌다. 4월달부터 다시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럴 경우 이럴 때는 만약에 적립식 펀드를 가지고 간다면 상승장에 베팅하는 거예요. 상승을 계속해 나가는 곳에 주가지수를 베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는 시간이 있다. 하락할 것 같이 보인다. 그러면은 뭐 하냐면 하락장에다 주가지수를 베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가지수 연계 상품이라 해가지고 ELS, 이런 ETF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보고서면 잘 투자할 수 있느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것처럼 ELD, ELS, ELF, ETF 이런 쪽은 한 5년에서 7년 정도 장기적으로 보는데 주식이라는 게 생각해 본다면 계속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같은 경우는 주가지수 연계 펀드 같은 걸 때 상승장에다 배팅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하락장으로 돌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는 수도 있는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문가가 되고 장기 10년 이상 정도, 7년 이상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투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지수 연계 펀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힘들다겠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지만 정기 예금 같은 경우 한 5년 이상에서 7년 정도 되면은 정기 예금이라든지 부동산 펀드, 리츠, 장기 주택 마련 저축 이런 것들이 이쪽에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게 부동산 펀드라든지 리츠 쪽에 대해서 또 많이 투자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나 리츠 같은 경우는 대부분 투자 수익률이 보통 한 5%에서 6% 정도 돼요. 그래서 상당히 수익률이 좀 좋게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정기 예금도 마찬가지인데 정기 적금이나 정기 예금 같은 경우도 워낙 저금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 그림에서는 사실은 이쪽으로다가 좀 빠지고 더 밑으로 좀 빠져야 되겠죠. 그렇게 좀 고수익이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여기 보면은 후순위 펀드 같은 경우가 하나에 속하고 있고요. 해외 펀드도 마찬가지고 뭐 주식과 선물 옵션 같은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고수익 상품인데 사실은 주식 초보자라든지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이런 뭐 주식이나 선물 옵션 같은 경우는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10년 이상 또 은퇴를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유니버셜 이제 보험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맨 밑에 안정을 추구하는 방법 중에서 이제 거치식 연금이 있고요, 적립식 연금이 있고요. 이 거치식 연금이나 적립식 연금, 특히 적립식 연금 같은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적립식 연금이고요. 거치식 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거치식 연금이 국민연금에 가까운 거고 적립식 연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제 은퇴를 해서 보통 한 30대 초반이라든지 중반이라든지 40대 초반쯤에 돼서 60대 넘어서 은퇴를 했을 경우에 국민연금 받기까지가 좀 쉽잖아요. 60대에 만약에 은퇴를 했는데 국민연금 실제 받는 시간은 65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30대가 국민연금 받게 되면은 한 70 정도, 지금 현재는 한 70살 정도 돼야지 받거든요. 그러면 60대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 10년의 갭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적립식 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둬서 그 사이를 이제 갭을 메꾸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또 이제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면 이제 10년 이상의 이제 장기 채권 같은 경우 하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니버설 보험 중에서 뭐 유니버설 보험이 있고요. 변액 연금 보험이 있고 변액 유니버설 보험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변액 연금 보험이라든지 변액 유니버설 보험이 사실은 굉장히 고수익이지만 이렇게 지금 저금리가 되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하거나 이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쪽 부분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유니버셜 연금보험이라든지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도 사실 변액보험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선진국계에서 나왔던 건데 사실은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면서 선진국의 중산층들이 이런 보험에 들어섰던 사람 아니면 적립식 연금에 이런 들어왔던 사람들이 많이 사라지게 됐죠. 특히 적립식 연금 중에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들었던 분들이 상당히 많이 이게 뭐랄까 손해를 많이 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로다가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여기 이제 투자 목표를 갖다 여기다 이렇게 되어놨습니다. 목돈 마련할 것이냐, 목돈을 운영할 것이냐, 목돈 마련하고 목돈 운영할 것이냐, 보장받고 목돈만 하고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요 색깔별로 다 이렇게 목돈 마련 같은 경우는 이런 색깔도 있죠. 이런 색깔들가 좀 목돈 마련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목돈을 운영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 색깔별로 다 이렇게 해서 있으니까 색깔별로 다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사실은 이 표가 나오게 된 거는 누구한테 나온 거죠? 제가 만든 표는 아니고 시중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것 중에 이제 금융상품 선택하는 것 중에 있는데 보험사에서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금융상품 선택을 할 때 어떻게 고려사항을 가지고서의 선택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주 그냥 단기간 내에서 좀 약간 좀 예금 상품.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요. 우리가 금융상품 중에서 특히 은행에 들어갔을 때 상품 중에는 이렇게 예금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적립식 상품이 있어요. 목돈을 굴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런 예금 상품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예금 상품의 종류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쭉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예금 상품의 종류의 활용은요. 요급을 예금이 있고 적립식 예금이 있고 거치식 예금이 있습니다. 용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급을 예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저축예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통장에서 그냥 갖다 놓고 쓰는 예를 들어서 자동이체 통장이라든지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거든요. 수시 입출금이 자유롭죠. 단기간 유동자금이나 결제성 자금의 자동이체로 용도로 사용하고요. 금융기관에 따라 금리 조건, 수수료 징구 등의 요건이 더욱 다르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저축예금이 있고요. MMF, CMA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예금은 여기에 있는 건데 한번 볼까요? 저축예금 보면은요. 은행에서 원리금 보장을 해주죠. 보통 여러분들이 저축예금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원리금 보장을 얼마까지 해줍니까? 각 은행마다 5천만 원까지거든요. 그래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원리금 보장이 5천만 원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만약에 한때 또 금융위기 터지고 이랬을 때 가장 2000년대 중반에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던 것이 그 저축은행에서 후순위 채권을 갖다가 팔아서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게 후순위 채권은 금리는 높지만은 뭐한다? 원리금 보장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5천만 원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상품이거든요. 좀 알아두시고요. 저축예금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 카드 대금 결제 기능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인터넷, 폰뱅킹, 자동화기기 이용의 기본 계좌가 되고요. 금융기관별로 특화 상품을 통해 수수료 우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보통 연 이율은 0.1에서 0.2% 정도 되고요. 취급기관은 은행이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적립식 예금을 한번 볼까요? 적립식 예금은 소액의 자금을 일정 금액, 일정 기간 동안 적립하여 목돈을 만드는 예금으로 적립 목적에 따라 상품 종류가 다양하죠. 정기 적금이라든지 청약부금, 청약종합통장, 장기주택마련저축, 적립식 펀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정기 적금을 붓고 있는데 내가 1년짜리를 붓겠다. 그러면 월 20만 원씩 1년. 그러면은 20만 원이니까 240만 원에다가 이자가 붙어가지고 나오게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장기주택마련저축 같은 경우는 이게 금리가 좀 높거든요. 이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거에서 내가 10년 동안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목표가 만약에 뭐 2억이다. 그러면 2억이다, 3억이다. 그러면 그걸 맞춰가지고 매달 돈을 얼마씩 내는 겁니다.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펀드가 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만 거기에다 매달 10만 원, 10만 원씩 갖다 붓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기간은 뭐 1년, 보통 2, 3년, 그 다음에 5년 정도 이렇게 적립식 펀드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밑에서 한번 보면요. 그러면 거치식 예금이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목돈을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여. 그러면 잠깐 적립식 예금, 특히 정기적금을 통해서 내가 목돈을 500만 원 마련했다. 그러면 이거를 거치식 예금, 목돈을 일정 기간 동안 예치하여 수익으로 오는 그걸 거치식 예금이라고 그래요. 1개월 이상 가능하며 안정성과 수익 추구 성향에 따라 상품이 다르는데 정기 예금이라든지 RP 환매채라든지 특정 금전 시탁이라든지 거치식 펀드 이런 것 중에서 넣죠. 거치식 펀드 같은 경우는 한번 집어넣게 되면은 수익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지만은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되지 누적 수익이 발생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10만 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10만 원이야. 그럼 이번 달에 10만 원인데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뭐 1%가 나왔어. 그러면은 10만 뭐 1,000원이 이렇게 붙겠죠? 근데 만약에 거치식 예금에서, 거치식 펀드 집어넣었어. 내가 100만 원짜리를 집어넣었어. 그러면은 그 달에 1%가 수익이 나왔으면은 101만 원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적립식 펀드는 목돈을 마련하는 것 중에서 제가 종잣돈 마련하는 걸 본다면은 그 돈을 바로 거치식 예금으로 가가지고 수익률을 더 띄우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보편적인 그런 예금 상품의 일종입니다. 그럼 얘가 이치금이 자유로운 예금 중에서 이제 저축 예금을 해드렸고요. 요 MMF가 있는데 MMF는 뭐라면 머니 마켓 펀드라고 합니다. 이것도 일종의 펀드 상품인데요. 근데 자산운용사가 만드는 상품으로 주로 국공채, 은행채, 은행 CD, A등급의 회사채 등에 운용하여 이자율이 일반 저축 예금보다 높습니다. 대신 입출금 시간을 제한하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각 자산운용사 마다도 좀 틀리겠는데 일단 입금의 경우 자동화 기기, 전자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나 출금은 은행 창구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웃기죠? 일단 입금은 자동화 기기, 전자뱅킹을 통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출금은 은행 창구에서만 가능해요. 각종 자동이체 기능은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단기 상품인데 내가 만약에 이쪽이 아니라 정기예금 같은 경우도 거치식 예금 같은 경우도 토탈적으로 1개월 이상 가능하지만 한 1년 이상 쓰는 게 좋거든요. 근데 내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단기적으로 그 상품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때 한 6개월 뒤에 빠지는 돈인데 여기 저축예금에 놓으면 아깝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너무 작으니까 연 1%에서 0.2%밖에 안 되니까 너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보다 한 10배 이상 정도 되는 변동금리에 따른 연 1% 내외 수익률에다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은행이라든지 투자자산시장에서 상품이 있거든요. 거기서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찾으시면, 내가 필요할 때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축 예금에 넣는 것보다는 아무리 적은 돈 100만 원 이상 돈이라도 만약에 이 돈이 쓸 게 남는다 그러면 어디다 넣어라? 단기가 쓸 때 넣으면은 이렇게 MMF 상품에다 넣는 게 좋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MA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요구불 예금인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라 돼가지고 환매채 등에 운영하고요. 주로 기업, 은행, 증권사 등의 단기 투자가 목적인 겁니다. 요거는 이제 결제 기능이 좀 제한적인데요. 자동 이체가 제한적입니다. 자동화 기기에 이용은 연계된 은행 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며 이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하고 연계된 CMA를 만들면 은행하고 연계된 거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은행 계좌가 종금사라든 증권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종금사라든 증권사에다 투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변동금리고요. 연 1%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종금사라든지 증권사가 보통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이런 어떤 단기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할 경우에 이렇게 그 예금 상품이 있으니까 예금 상품에서도 요구불 예금이 있고 적립식 예금이 있고 거치식 예금이 있다.
그래서 요금을 예금 중에서는 저축예금, MMF, CMA 등이 있으니까 단기 자금을 활용할 때는 여기다 놓고 저축예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으니까 여기는 그냥 자동이체에 빠져나갈 수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단기 상품 그래서 3개월, 뭐 1개월 이상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할 때는 CMF라든지 CMA라든지 이런 것 중에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잣돈 모으는 예금 상품 이해하는 중에서 자산관리 세 번째 스텝 그러니까 3파트 중에서 첫 번째로는 아까 먼저 투자 성향이라든지 투자 목표, 투자 기간에 따라서 어떤 상품을 어떻게 고르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예금 상품의 종료 활용, 입출금액 가로는 예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